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듀케이셔널 코드포스 라운드 127이 있었고 디비전 2 라운드였고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난이도 커브가 한 문제 정도씩 앞쪽으로 좀 쉬운 느낌이어서 평소보다 C를 푼 사람, D를 푼 사람이 꽤 많은 편이었고 또 특히 D랑 E에서 풀이 시간 차 때문에 등수가 많이 갈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2를 푼 분이 500명인데 그 다음 문제는 한 10명, 20명밖에 못 푼 문제였기 때문에 그 2를 얼마나 빨리 풀었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난 그런 라운드였고 또 앞쪽 문제는 조금 그럭저럭 평이한 편이었어요. 한번 앞에서부터 문제를 살펴볼게요. A번 문제 스트링 빌딩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떤 스트링 s를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스트링 s를 AA, AAA, BB, BBB 이렇게 네 가지 스트링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문제인데요. 이 네 가지 스트링을 이어붙이는 식으로만 만들 수 있고 뭐 사이에 끼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스트링과 만들 수 없는 스트링의 예시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스트링이 만들 수 있는 스트링이고 어떤 스트링이 만들 수 없는지를 판별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들어오는 스트링을 어떤 스트링이 뭐 이렇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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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A, B, A, B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게 A로 돼 있는 영역이랑 B로 돼 있는 영역을 따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A로 돼 있는 영역이랑 B로 돼 있는 영역에 걸쳐서 뭔가를 그 이렇게 조각을 갖다 쓰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A로 된 조각이랑 B로 된 조각만 쓰기 때문에 이 두 영역에 걸치는 식으로 조각을 갖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로 돼 있는 영역이랑 B로 돼 있는 영역을 각각 분리를 해서 각각의 영역을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모든 각각의 영역을 만들 수 있으면 전체 스트링을 만들 수 있고 만들 수 없으면 전체 스트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영역은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A로만 돼 있는 스트링, B로만 돼 있는 스트링은 뭐 이렇게 나열할 수 있죠. A 하나, AA, AAA 이렇게 같은 글자 개수당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A를 몇 개 늘어놓은 거, B를 몇 개 늘어놓은 거 이렇게 글자 개수당 한 가지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A는 못 만들죠. 그러니까 한 글자면 못 만들어요. A는 만들 수 있어요. AAA는 AAA 하나로 만들 수 있고 4개는 AA랑 AA를 합쳐서 만들 수 있고 5개도 이거랑 이거 합쳐서 만들 수 있고 6개는 이거 두 개로 만들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개부터는 전부 만들 수 있는데 하나짜리만은 절대로 못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잘라서 이렇게 나오는 글자별로 스트링을 잘라서 그 크기가 하나인 구간이 존재하면 이 구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전체 스트링을 못 만든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출력을 하는 문제인데요. AAAA면 더 재밌었을 것 같다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AAAA에다가 A, B도 섞으면 그것도 되게 더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글자짜리 구간이 존재하면 no, 아니면 yes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제출하면 되고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한 글자짜리 구간이 존재한다는 건 그 조건을 어떻게 다시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떤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한 글자짜리 구간에 해당하는 글자면 그 앞 글자도 그 글자랑 달라야 되고 그 뒷 글자도 그 글자랑 달라야 돼요. 그렇다는 건 다르거나 아니면 그게 맨 앞이나 뒷 글자거나 예를 들어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뒷글자가 없죠. 이 A 같은 경우에는 그 앞글자, 뒷글자가 전부 다르죠. 그래서 모든 글자를 한 번씩 봐서 앞글자, 뒷글자를 봐서 둘 다 다르거나 아니면 끝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 글자짜리이기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에 나온 문제 A를 풀 수 있고요. 질문 있는 분 없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consecutive point segment.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그 n개의 정수로 되어 있는 배열을 받고 그 배열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고요. 그리고 strictly increasing order라는 건 그 같은 원소도 없이 항상 더 커지는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원소에 대해서 우리는 그 딱 한 번만 연산을 할 수 있대요. 그 연산은 그걸 플러스 1을 하거나 마이너스 1을 하거나 하는 게 그 연산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전부 연속한 정수의 수열로 만들고 싶대요. 연속한 정수의 수열이라는 건 그 특정한 L부터 시작해서 그 맨 마지막까지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정수가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런 수열을 연속된 그 정수로 된 수열이라고 할 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출력하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는 이게 정렬되어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받는 배열을 A라고 해봅시다. 처음에 받는 배열이 뭐 A1, A2, A3, A4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배열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럼 B1, B2, B3, B4 이렇게 있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커지는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들의 순서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순서를 바꾼다는 건 이거를 마이너스를 하고 이걸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게 이거보다 크게 한다는 건데 그 같은 조합을 그냥 이거를 그대로 내고 이걸 그대로 내는 식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에서 B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A에 있는 원소들의 순서를 바꾸지 않을 거고 그 원소들이 하나씩 각각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적당한 B를 찾아야 되는데 그 B라는 원소는 오름차순이고 그리고 B라는 배열에 있는 원소 하나하나는 A라는 배열에 있는 원소랑 1대1 대응이 된다. 라는 것까지 일단은 봤고,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수열을 만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수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뭐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3이면 A는 총 3가지 중 하나의 값으로 분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에다가 플러스 1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하거나 해가지고 총 3가지 값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4, 3, 2 중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B가 연속된 점점 커지는 수열이길 바라죠. 그러면 4에서 시작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수열은 4, 5, 6, 7이고 3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4, 5, 6이고 2에서 시작하면 무조건 3, 4, 5인데 그렇다는 건 우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A1을 플러스 1 방향으로 움직이냐 아니면 그대로 두냐 아니면 마이너스 1 방향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3가지 중 하나의 형태로 B의 전체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A를 받았을 때 이 A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가능한 B의 경우를 3가지를 만들고 그 3가지 중 하나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만들 수 있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도록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3가지 배열을 하나씩 S라는 건 첫 번째 원소의 값으로 두어서 몇 번째에 있는 원소가 값이 뭐야 하는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수열이 이렇게 중간에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만들 수 있는 수열의 개수가 몇 개 안 된다는 거 정도를 생각을 하고 문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B를 이렇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문제 C로 가볼게요. 문제 C는 꽤나 틀릴 만한 부분이 꽤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러시아어죠? 일단은 문제 제목부터 영어가 아니고요. 털뷸런트 타임, 뭐 그거구나. 사람 이름이 아니구나. 그래서 설탕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이탈리아예요? 그렇구나. 설탕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가게가 N개가 있고 그리고 가게들이 각각 설탕을 얼마에 파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최대한 스윗 라이프라는 뜻이에요.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탕을 최대한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그 설탕을 사는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I번째 상점에서 설탕을 AI만큼의 가격에 판대요. 그리고 근데 설탕을 팔 때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판대요. 있잖아요. 우리 마트 가면은 오늘 계란 한 판에 1,000원. 근데 1인당 하나씩 판다. 그런 전단지에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죠? 마트에. 그래서 설탕을 하루에 하나밖에 안 판대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설탕을 여러 개 사려면 여러 가게를 돌아야 한대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설탕 가격이 날이 지나면 오른대요. 어떻게 오르냐면 첫 번째 날에는 설탕 가격이 AI인데 둘째 날에는 설탕 가격이 AI 플러스 1이고 다음 날에는 AI 플러스 2고 이런 식으로 설탕 가격이 하루에 1씩 오른대요. 그때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매일매일 X만큼 돈을 가지고 설탕을 사러 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게들을 돌아서 살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설탕을 삽니다. 그걸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날짜 개수가 무제한이라고 할 때 그걸 매일매일 반복했을 때 우리는 총 몇 개의 설탕을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설탕을 참 복잡하게 파네요. 일단은 뭐 하루 안에 설탕을 어떻게 사면 될까? 그러니까 하루 안에서 설탕을 사는 전략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한 가게에서 하나씩밖에 안 팔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싼 가게에서 설탕을 먼저 사고 비싼 가게에 나중에 방문하는 게 항상 최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게들을 이렇게 들어오는 가게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놓고 싼 가게부터 방문하는 식으로 첫날에 몇 번째 가게까지 갈 수 있나를 오더 N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X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X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루에 얼마씩 들고 나가냐죠. 좀 왜 설탕값은 오르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만큼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걸까?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X만큼 처음에 돈을 가지고 시작하고 몇 번째 날까지 몇 번째 날에 설탕을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는 일단 여기서 몇 가지 성질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이 있고 이게 뒤로 갈수록 더 커지는 이런 배열 오늘 좀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그러니까 설탕 가격에 대한 배열이 있고 우리가 첫날에 만약에 이만큼 설탕을 사러 가서 샀어요. 그럼 그 다음 날에 더 비싼 가격으로 설탕을 사면 첫날에 갔던 만큼 살 수도 있고 그만큼 다 못 사고 그거보다 덜 사야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는 이만큼 샀으면 우리가 그 다음날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최대 이만큼, 아니면 그거보다 적게. 그 사이에서 결정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작아지리라는 구조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설탕을 사러 갈 수 있는 게 며칠째까지냐라는 문제로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여기까지 설탕을 사러 갈 수 있는 게 그 세금이, 그러니까 이만큼이 x개, x 곱하기 세금, x 곱하기 날짜 플러스 이만큼의 그 가격을 따져봤을 때 x가 며칠 때, 그러니까 이 날짜가 며칠 때 이만큼에서 설탕을 못 사게 되느냐라는 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따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져서 그 각각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여기서는 며칠째부터 며칠때까지는 여기까지 설탕을 살 수 있고, 며칠째부터 며칠째까지는 여기까지 설탕을 살 수 있고, 이런 그거를 한 칸 한 칸에 대해서 다 구해서 더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이게 일단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그 제일 큰 것부터 한번 여기까지는 며칠째까지 설탕을 살 수 있는지를 보는데, 그 며칠째까지 설탕을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이 값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x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 며칠째니까 뭐 n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몇 번째까지랑 그 날짜랑 이게 x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나눗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s를 이항하고 나눗셈을 통해서 이걸 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바이너리 서치를 해가지고 그 이만큼 설탕을 살 수 있는 구간이 며칠째부터 며칠째까지다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이너리 서치를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눗셈을 해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설탕을 사는 게 언제까지 가능한지를 다 구해서 더해서 출력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을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각각의 날짜마다 며칠째까지 설탕을 살 수 있는지를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것들을 전부 더해서 출력을 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어요. 이게 문제 C번의 풀이고요. 질문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으니까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2번. 2번은 조금 C번도 좀 그랬지만 D번은 좀 틀릴 만한 부분이 조금 많은 그런 문제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떤 A라는 정수 수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X개의 정수, 1부터 X까지의 정수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A라는 수열에다가 X개의 정수를 끼워 넣는데요. 끼워 넣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 5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7, 20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 1부터 n까지를 끼워 넣어서 그 끼워 넣은 결과가 그 서로 인접한 원소의 차이가 가능하면, 차이의 합이 가능하면 작게 하고 싶대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인접한 원소의 차이의 합의 값을 출력하는 게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약간 이런 그래프로 좀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7, 2, 10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대충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수를 끼워 넣는데 여기다가 5를 넣어요. 그러면 이게 그 인접한 원소의 차이의 합이 늘어나지 않아요. 일단 이걸 줄일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중간에 뭔가를 넣거나 끝에 뭔가를 넣는 방법으로 이 인접한 원소의 차이의 합을 줄일 방법은 없는데, 이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덜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덜 늘리려면 우리는 그 어떤 원소랑 다른 원소 사이에다가 넣는 식으로 그 인접한 원소의 차이의 합을 늘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사이에다가 죄에다 싹 다 넣는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원소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에 넣을 수 없다면 뭐 그 여기에 등장한 제일 큰 원소보다 크거나 아니면 제일 작은 원소보다 작거나 그런 거겠죠. 그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가 문제인데 일단 그게 아닌 경우엔 그냥 대충 이렇게 가운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x의 범위가 1부터 n까지고 그러면 그 그냥 우리가 넣어야 하는 x의 범위가 1부터 n까지면 그 이미 이 배열에 등장하는 원소의 범위가 예를 들어서 그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우리는 이 A랑 B 사이의 이 구간은 우리가 이미 처리한 거예요. 이미 사이사이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이 구간을 처리하는 코스트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넘치는 원소들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우린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맨 끝에다가 집어넣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딘가에다가 끼워 넣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좀 큰 원소가 많이 남아서 이거보다 큰 거에다가 넣으려면 우리가 어떤 원소를 넣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존에 있던 이 큰 거를 넣으려면 기존에 있던 제일 큰 원소에다가 새로 넣어야 하는 제일 큰 원소만큼 곱하기 이만큼 이렇게 추가적인 이동이 생겨요. 윗방향으로 그리고 아랫방향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방향으로도 그런데 근데 이게 그 제일 큰 원소에다가 넣는 방법이 있고 또 근데 제일 큰 원소에다 넣으면 이렇게 두 번 추가적인 이동이 생기는데 그 맨 끝에다가 넣으면 만약에 맨 끝에다가 적당한 큰 원소를 넣는다 그러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일 큰 또는 제일 작은 원소를 넣는 방법이 적당한 제일 큰 곳에다가 넣어서 두 번 이동시킨다. 아니면 맨 왼쪽이나 맨 오른쪽 중 적당한 곳에다가 넣어서 한 번만 이동시킨다. 두 가지 중에 코스트가 작은 쪽으로 넣으면 된다. 라고 그 제일 큰 쪽을 넣는 방법을 알 수 있고요. 제일 작은 쪽도 마찬가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저 배열이 주어지면 저 이 배열이 이 n개의 정수 배열인 a가 주어지면 이 a라는 배열에 몇부터 몇 가지가 직접 등장하는지를 세서 그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우리가 새로 넣어야 되는 원소인지를 찾고 그 새로 넣어야 되는 원소를 어디에 넣어야 할지를 기존에 있던 원소들 중에서 제일 큰 거에다가 그 끼워 넣는가 아니면 맨 끝에다가 넣는가를 그 그때그때 코스트가 작은 걸로 판별을 해서 직접 넣고 넣었을 때 코스트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 과정 자체는 복잡한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사용되지는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과정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틀릴 만한 부분도 꽤 있었고 저도 한번 틀렸고요. 네, 저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 실제 A라는 배열에서 등장하는 제일 큰 원소랑 제일 작은 원소가 뭔지를 찾아서 그 X라는 배열, 그러니까 1부터 그 N까지의 그 X라는 배열, 그 X라는 X개의 원소, 그 X개의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랑 제일 큰 게 뭔지도 알 수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해서 기존에 등장하던 원소보다 더 작은 게 들어가야 되면 그거의 코스트를 구해서 넣고 기존에 들어가던 원소보다 더 큰 게 들어가야 되면 그거의 코스트를 구해서 넣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합을 구해서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 D번을 푸는 방법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문제는 문제 2번인데 문제 2는 프리오더. 이 문제는 그 어떤 컴플리트 바이 그러니까 그 퍼펙트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그 모든 층이 꽉 차 있는 그 n층짜리 바이너리 트리가 주어져요. 그때 어 그 그래서 이런 규칙으로 이렇게 이런 트리가 주어졌을 때 그 트리에는 A나 B라고 글자가 써 있어요. A나 B라고 글자가 써 있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프리오더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프리오더 스트링이라는 건 그 부모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자식의 프리오더 스트링 그리고 오른쪽 자식의 프리오더 스트링을 갖다 이어 붙인 게 이 트리의 프리오더 스트링이다 라고 그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트리의 그 프리오더 순회랑 같은 의미죠. 순회했을 때 출력하는 순서랑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체 트리의 프리오더 스트링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 우리는 여기서 그 프리오더 스트링을 구하기 전에 임의의 어떤 루트를 골라서 그 자식 두 개를 뒤집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뒤집는 게 그 어떤 특정한 루트를 골라서 루트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그 리프 노드가 아닌 노드를 골라서 그 자식 두 개를 그 서로 뒤집을 수 있대요. 이 서로 뒤집는 연산을 그 마음대로 하고 나서 프리오더 스트링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서로 뒤집는 연산들을 통해서 우리는 총 몇 가지 그 총 몇 가지 프리오더 스트링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 어떤 트리를 입력을 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이 들어온 트리 자체가 프리오더 스트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 프리오더 스트링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원하는 대로 돌려서 그 총 몇 가지가 나오는지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그 이 돌리는 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좀 하위 노드에 대한 문제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A, B가 있고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A랑 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A랑 B를 뒤집는 게 뒤집으면 서로 다른 프리오더 스트링이 나오고 그래서 이 경우에 이 트리의 그 프리오더 스트링 개수는 2가 돼요. 그러니까 트리의 밸류라고 합시다. 앞으로 좀 더 얘기할 거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예시를 보면은 B, A, A 이런 식으로 A 그 아래에 있는 두 개의 노드가 같으면 이걸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BAA에서는 딱 한 가지만 나와요. 일단 이렇게 그 어떤 걸 바꾸는 게 의미가 있고 어떤 걸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고 어떤 게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 A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맨 위에서 이 왼쪽이랑 오른쪽을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 결과적으로 이 왼쪽에 두 개랑 오른쪽에 두 개는 같은 트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트리이기 때문에 그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같은 형태인 트리인 것들끼리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두 개의 트리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세 개짜리인데 이렇게 위에 A가 있고 BA인 거랑 A가 있고 AB인 거랑 어떻게 이게 서로 같다는 걸 그 어떻게 해야 이걸 알 수 있겠느냐라는 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정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노드에
그러니까 하위 노드들에 대해서 왼쪽 오른쪽 중에 더 앞에 오는 걸 앞에 두고 그러니까 사전순으로 앞에 오는 걸 앞에 두고 뒤에 오는 걸 뒤에 두는 식으로 B, A를 전부 A, B 꼴로 만들면 그러면 정렬된 형태가 같은 것들끼리는 그러니까 정렬된 형태가 같은 것들끼리는 이렇게 A, B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이런 형태에서도 이 원래 정렬된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트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아래쪽 트리를 항상 정렬된 상태로 놓으면 그 아래에 있는 것들끼리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번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오더 스트링이랑 이 프리오더 스트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전체 트리를 풀 때 이렇게 있을 때 전체 트리에서 바꾸는 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몇 번 발생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르니까 바꾸는 게 의미가 있고 여기랑 여기가 다르니까 바꾸는 게 의미가 있고 여기랑 여기가 다르니까 바꾸는 게 의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어느 부분이 바꾸는 게 의미가 있고 어느 부분이 바꾸는 게 의미가 없는지를 몇 번 발생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발생 가능한 트리의 가지수는 2의 이걸 x개라고 할 때 x개입니다. 어, 일단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가 하면은 음, 일단은 바꿀 수 있는 노드는 그 윗단에 가서도 바꿀 수 있는 형태로 올라가고 바꿀 수 없는 노드는 위에 가서도 바꿀 수 없는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각 단계에서 이 비교 연산을 이 비교해야 되는 스트링이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또 길어지거든요.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위로 가면은 위로 갈수록 스트링 개수가 길어지고, 그러니까 스트링 길이가 약 2배가 되고, 그리고 비교해야 되는 연산 개수가 반으로 줄어들면서 총 여기 한 줄에 n개, 그리고 이 층수가 로그 n개. 이렇게 해서 총 n 로그 n만에 n 로그 n번 정도 각각 글자를 비교하는 연산을 해서 이 전체를 풀 수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재기 호출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함수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현재 보고 있는 현재 보고 있는 노드를 포함한 트리에 프리픽스 프리오더 스트링을 리턴하는 함수고요. 그래서 이 함수를 통해서 왼쪽 프리오더 스트링이랑 오른쪽 프리오더 스트링을 각각 구해서, 그러니까 각각 정렬된 프리오더 스트링을 각각 구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둘이 같으면 비교해서 바꿀 수 있는 횟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둘이 같으면 아니, 다르면 바꿀 수 있는 횟수가 한 번 늘어나는 거고, 같으면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 둘 중에 C2가 더 큰 경우에는 그걸 앞으로 두고, 그러니까 정렬된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전체 스트링을 정렬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위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맨 위에서는 제일 긴 그 두 개 자식 스트링 두 개를 비교를 해서 하는 식으로 여기 맨 위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전체 트리에서 몇 번 바꿀 수 있는 노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서 그걸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문제 2번의 풀이었습니다.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나 뭔가 질문 있는 분?
일단 전체 수행 시간이 이게 이 방법을 하면은 이 방법으로 하면은 총 n 로그 n이 되는데 이 어떤 트리의 형태를 그 스트링으로 저장하지 않고 어떤 해시 가능한 값으로 저장을 하는 식으로 풀면은 그 스트링이랑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 로그 n을 떼는 풀이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이 문제 스트링도 결국은 캐릭터 기반에 약간 기능도 있는 경우고 약간 기능적인 말하자면 그런데 잠깐만요. 이 문제 좀 더 설명하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근데 우리는 이게 n이 2에서 18까지라는 건 그 트리의 크기가 최대 한 25만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n 로그 n으로 풀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스트링은 그렇게 비교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링이랑 그 캐릭터 포인터 스트링으로 사용하는 스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그렇거든요. 근데 어, 에러 체크 같은 거. 그러니까 뭐 그 바운드 벗어났을 때 체크 그런 게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캐릭터형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대신에 그 문자열이 깨지는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데 그 C++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걸 바로 그 예외 처리로 그 에러를 띄워준다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편의 기능들이 있긴 한데 뭐 플러스 연산자 같은 거. 그래도 파이썬 스트링만큼 편리하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파이썬 스트링이랑 비교를 하면 파이썬 스트링은 좀 더 그 편한 기능들이 훨씬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CS 스트링이랑 비교를 하면 CS 스트링이랑 비교를 하면 그 훨씬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C의 스트링을 쓸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얘가 못 잡아준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인덱스 밖으로 벗어나는 걸 얘가 못 잡아주고, 그리고 또 코드를 작성할 때 그걸 안 잡아주고, 뭐, 그리고 내가 만든 함수 아니면 그 내장 함수가 그,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리란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런 걸 해주는 것만으로 엄청나게 좋아져요. 엄청나게 쓰기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는 동적 배열 같이 작동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 C++의 벡터랑 거의 작동 방식이 거의 같고 인터페이스도 거의 같은데 근데 실제로 써보면 C의 스트링 같은 거랑은 다릅니다. C의 스트링은 다른 건 C에서 써도 C의 스트링은 진짜 그냥 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쓰면 안 돼요. 뭐 그럼 오늘 준비한 풀이는 이 정도고 그러면 오늘 녹화 부분은 여기까지로 하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대회가 있는데요. 내일은 저 나가서 포켓몬고 할 거기 때문에 내일은 참가하지 않을 거고요. 아, 근데 3시간짜리 대회야? 3시간짜리 대회야? 저건 심지어 시작 시간 30분 땡겨놨네. 오, 재밌어 보이지만 안 할 겁니다. 아,